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호텔은 서울에 입지한 호텔이고요.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본 호텔에 건물주의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는 많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물건 번호 120609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6년 12월 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 2층부터 13층까지 이루어진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 147평, 제곱미터로 환산하시면 486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 3349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1000평이 넘죠. 평수로는 1013평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현재 매가 28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위탁 중입니다. 위탁으로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호텔의 이제 건물주죠. 매도인은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에, 법인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호텔을 자산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 방식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운영 방식은요.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직영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현재 호텔처럼 위탁을 맡겨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를 주는 방식이죠. 임대를 이렇게 주는 방식인데 제가 여러분께 꽤 오래전에 말이죠. 오래전에 이제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제 이제 유튜브 강의에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처음 창업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노하우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그런 파트에 들어가시면은 직영, 위탁, 운영에 대한 차이점을 아주 제가 진짜 열강을 통해서 제가 올려놓은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약 한 1시간 정도 되는 강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호텔을 취득을 해서 직영은 못하겠고 위탁을 줘야 되느냐 임대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그 동영상에 대한 강의를 한번 꼭 시청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호텔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할 때 수익률과 그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수익률과 임대를 줬을 때 수익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어떤 스타일이죠? 운영 방식으로는 직영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내가 위탁을 줘야 되겠다. 내가 임대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 강의를 한번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직영을 하는데 수익률이 한 25%가 나왔어.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5%가 나왔어.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위탁이나 임대 같은 경우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까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일부 하락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직영을 추천을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호텔을 취득하시라. 그렇지 않고 취득했을 때에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본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의 소유권자가 기업이다 보니까 말이죠. 부득이하게
위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융자, 매가가 280억이고, 최대 융자는 180억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다른 호텔이나 모텔을 브리핑을 드릴 때, 최대 융자는 이금융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매가가 280억인데 말이죠. LTV 대비, 담보 비율을 이금융 기준에서 뭐 80%, 85% 이렇게 융자를 받아버리면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이자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을 취득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본 호텔 같은 경우는 1금융이나 1금융권이나 또는 1.5 금융권 이 정도 이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최대 융자다 말씀드리니까 한 1.5 금융 기준으로 180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상 융자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1금융이죠. 근데 1금융으로 융자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180억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 융자 대비 이제 실인수가 현재 융자는 140억인데 1금융으로 융자를 받으면은 융자가 180억 이하로 나오겠죠. 네, 미만으로. 그럼 실인수가가 그만큼 이제 더 소요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호텔을 취득하실 때는 자기 자본을 기준했을 때는 최소한 100억 이상은 보유하시는 분들이 취득하는 게 수익률 구조가 맞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 매출을 보시면요. 1억 6천만 원이에요. 월 매출이 1억 6천만 원이야. 서울에 있는 호텔이 매가가 180억이고 우리가 자기 자본을 100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월 매출이 1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석을 했을 때 수익률 구조가 좀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탁을 운영을 했을 때 직영이 아니죠? 그랬을 때 월 매출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이죠. 제 고객님이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 본 호텔을 취득을 하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께서 취득을 하시는데 직영을 하신답니다. 아주 좋아요. 직영을 하시면 제가 운영 컨설팅을 제가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리죠. 현재 현황에 대해서 운영 노하우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월 매출은 무조건 2억 이상 월 매출 2억 이상은 무조건 가능한 호텔입니다. 자, 위탁 운영자가 말이죠. 본 호텔이 자기 것이 아니야. 물론 여기 위탁 운영자도 말이죠. 보증금이 다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들어가. 만약에 운영을 잘못하면 자기가 보증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탁 운영자는 말이죠. 간접적인 운영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본 호텔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운영자가 그렇다고 해서 운영 노하우가 맞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매출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적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을 하신다면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영은만 운영을 해 주신다면 제 운영 노하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월 매출 2억은 무조건 가능한 호텔이다. 이런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또 브리핑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객실수 54개죠. 쉬운 4개고요. 주차 41대입니다. 자, 주차 보시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자, 지하층이 있죠. 네, 지하층이. 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까지 되어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아주 좋아요. 서울에 있는 호텔 중에 주차 41대 가능한 호텔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별로 없습니다. 대지가 147평인데 주차가 41대다. 그렇다고 해서는 그렇죠. 기계식 주차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지하 1층, 지하 2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주차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말이죠. 기계식 주차를 할지라도 주차장이 있는 것과 주차장이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만약에 본 호텔이 기계식 주차장도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옥 내에 아니면 옥 예외에 자주식 주차가 몇 대나 가능할까요? 그렇게 뭐 많이 형성되지 않겠죠? 기껏해야 한 10대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필러티 구조라면
최대한 뭐 한 14대, 5대 이 정도. 객실수 대비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호텔로 이제 전환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국인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외국인 손님을 받는 호텔, 그죠? 내국인을 받는 호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럴 건 또 한번 보셔야 되겠죠. 객실수가 54개입니다. 자, 객실수가 54개면 내국인 손님으로도 충분히 만실을 받을 수 있는 객실수입니다. 객실수. 제가 분석한 결과는요, 제가 호텔 황제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자, 서울에 있는 네, 호텔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객실수가 60개다. 60개 정도면은요, 내국인을 받아서도 만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객실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60개를 초과했다. 6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국인만으로는 우리가 그 객실수를 채우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60개를 초과하는 호텔을 보유한 호텔은 말이죠, 이 외국인 관광객도 일부 유치를 해야 됩니다. 비율을 객실수 대비 비율을 객실수 대비 고객 비율을 말이죠. 고객 비율을 내국인, 자, 외국인. 왜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 주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국인을 이제 몇 프로를 우리가 받고 외국인을 몇 프로를 받느냐 이런 거 보겠죠. 내가 외국인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여행사 손님을 우리가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외국인 손님을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외국인하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해외 사이트를 우리가 유치를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개인적으로 외국인 손님을 받느냐, 또 외국인을 받는다면 어느 나라의 외국인을 우리가 유치하느냐, 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의 외국인을 받는 게 리스크가 조금 적다 이거죠.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GDP가 적은 나라를 외국인으로 받는 거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건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얼마 전에 전 세계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렇죠? 멘붕 왔죠? 그때 호텔 중에서 경매로 넘어간 호텔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 자, 외국인을 유치하는 호텔, 그리고 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호텔, 그리고 뭐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외국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여행자를 받은 호텔.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운영했던 호텔들은 다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자, 그죠? 그래서 객실수 대비 객실이 몇 개냐? 만약에 객실이 70개다. 그럼 10개가 초과된 거죠? 그러면 외국인의 비율을 한 10개 정도 채워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국인의 비율을 한 90%, 외국인의 비율을 한 10% 정도 이렇게 유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객실이 100개다. 100개. 객실이 100개면 어떻다? 내국인은 한 60% 정도, 외국인은 한 40%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객실이 200개다. 200개. 자, 내국인은 어떻다? 200%를 60개로 이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00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객실이 200개죠. 200%가 아니라. 네. 자, 객실수가 200개예요. 200개 같은 경우는 60개에서 120개를 초과한 거죠. 120개. 120개를 초과했기 때문에 120개 정도는 어떻다?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호텔을 운영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자, 객실수 대비 말씀드렸고, 주차 대수 대비. 주차 대수 대비도 이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주차장이 없어. 내국인을 54개, 54개를 유치할 수 있느냐? 아, 고객님 여기 주차장이 안 되니까 차는 알아서 파킹하고 오셔야 돼요. 어떤 고객이 가겠냐 이거예요. 내국인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호텔은 말이죠. 어떻다? 외국인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네. 자, 을지로 쪽에 가보시면 관광 호텔이나 일반 호텔이 있어요. 대지가 아주 좁습니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 그런데 건물이 말이죠. 필로티 구조도 아니야. 그런 데는 말이죠. 주차를 한 대도 못 댑니다. 한 대도. 자, 객실이 100개예요. 객실이 100개. 자, 내국인을 60개를 팔고 40개만 외국인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런 호텔은 절대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호텔은 무조건 여행사를 통해서 박리다매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기억하세요. 자, 본 호텔은 어떻다? 객실 수 대비 주차 대수가 41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봤을 때 호텔 황제 너는 왜 이런 것까지 구분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내국인을 유치하는 호텔과 내국인과 외국인을 혼합돼서 받는 호텔과 외국인을 100% 수요를 잡아서 운영하는 호텔과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외부의 충격의 어떤 안 좋은 부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네. 예상치도 못한 충격을 받아서 천재지변과 거의 비슷한 충격을 받아서 코로나19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충격에 악의 영향을 받는 거는 외국인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자, 내국인은 그나마 충격 효과가 덜해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말이죠. 리스크가 큰 호텔입니다. 리스크가. 자, 그러면 외국인을 상대로 100% 유치하는 그런 호텔의 사업자는 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은요, 그것도 압니다. 이분들이 아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운영하기가 쉽거든. 너무너무 쉬워요. 대충 친절해도 되고, 대충 청소해도 되고 말이죠.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차피 금액은 결정돼 있어. 박리다매식으로 결정돼 있어. 간판불도 안 켜고 운영합니다. 간판불 켰다가 내국인 한 두세 팀 받았어. 그 내국인들 다음에 그 호텔 갑니까?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 우리가 경주에 와이프고 오랜만에 놀러를 갔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에 오랜만에 놀러를 갔는데 그 호텔에 수학여행을 온 중학생들이 방을 한 50개를 잡아놨어. 내가 끼인 방으로 내 와이프 오고 객실을 배정을 받았어. 그날 잠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다음에 경주 가면 그 호텔에 또 다시 갑니까? 안 가요. 그죠? 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래서 외국인만 전문적으로 받는 그런 사업자가 있어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리스크를 몰라서 외국인을 유치해서 말이죠. 여행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쉬우니까, 운영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찰 비율도 좀 높습니다. 결제가. 현찰 비율이 높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세부담이 좀 떨어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을 유치해서 호텔을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도사리는 리스크를 봤을 때에는 저는 저희 고객님께 절대 외국인을 100% 받는 호텔을 취득하지 마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과거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외국인 유치하는 100% 관광 호텔을 취득해서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전혀 두절된 그런 고객님도 계십니다.
왜? 호텔 항제에 충고를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은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 내국인은 또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다시 와서 말이죠. 객실수 대비 주차 대수 대비 외국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객단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청결하게. 위탁하시는 분들 친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잠을 잘 기회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자, 가보면 여기는 위탁을 운영해서 하는 호텔이구나. 딱 표가 납니다. 딱 객실만 들어가도 말이죠. 프론트에서 응대하는 거, 그 다음에 객실 들어가서 청소 상태만 봐도 말이죠. 외주에서 위탁을 운영해서 외주에서 온 직원들이 청소한 상태구나. 이게 딱 눈에 보입니다. 전속으로 호텔의 정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청소를 했구나. 이게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 매출이 잘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2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 호텔을 와서 말이죠. 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272만 원이고요. 한 평당 공시지가가 49,585원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 특히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호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가가 높다는 건 뭐냐? 자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고 융자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호텔이 만약에 대지가 147평이고요. 2006년도에 지었고 연면적이 1013평이야. 이 호텔이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에. 그럼 매가가 얼마 갈까요? 매가가 280억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어디에서? 건축비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지방과 서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매매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가는 어떤 걸 토대로 하죠?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가 얼마냐. 네, 이거를 따졌을 때 280억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이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지가 대비 실거래가 대비 수익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수익률은 운영하는 수익률이에요. 운영하는 수익률. 자, 우리가 호텔을 취득할 때 수익률 때문에 취득하는 거죠. 네, 수익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A라는 호텔을 취득을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예비 타당성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률은 말이죠. 수익률은 운영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소득이다. 소득이득. 소득, 이득과 그 다음에 자본이득입니다. 자본이득. 두 가지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호텔을 취득을 하는데, 자, 소득 이득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운영 수익이죠. 운영 수익. 자, 우리가 매달 월 매출 대비 순수익이 얼마가 나온다. 운영 수익입니다. 자본 이득은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 A라는 호텔을 내가 5년 동안 보유했다가 처분했을 때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제가 좀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여기에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 수익이죠. 운영 수익. 운영 수익이 좀 저조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부족한 수익을 이제 시세 차익으로 보는 거예요. 시세 차익으로. 이게 만약에 수익률이 100%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가가 낮죠? 그럼 상대적으로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거꾸로. 소득 이득에 대한 수익률의 비중이 높겠고,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겠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에서 보는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낮겠죠. 비교하기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운영 수익이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아서 100에 맞춰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서울에 있는 호텔을 특히 취득할 때에는 시세 차익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보려면 어디를 볼 줄 알아야 되느냐? 그렇죠. 개발 호재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개발 호재.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있음으로써 지가 상승률이 더 높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세 차익을 더 높게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네. 대표적으로 강남 상권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뭐 쉽게 좀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개발 호재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업무지구, 네. 업무지구, 네, 재개발 사업이, 네,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권이 입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국제 업무지구, 네, 업무지구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민족공원 조성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민족공원, 네, 조성 개발 사업을 현재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엔사 용지 있죠. 네. 유엔사가, 네, 용지, 네, 유엔사 용지를, 복합 개발, 복합적으로, 네,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GTX, 네, B노선, 네, 개통, 네, 애정인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초역세권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이러한 호재가 있다. 지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일반적인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권에 입지한 호텔을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다? 그래야만이 자본 이득을 더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수익률 하나만 보시면 여기서 수익률은 가장 눈앞에 있는 수익률 소득이득이죠. 소득이득에 대한 수익률을 보셔야 한다. 그러면 좀 제가 지방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 자금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내가 많은 이득을 안 보더라도 향후에 뭐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내가 보유하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내가 좀 수익률을 보고 싶다. 그러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뭐 굳이 지방을 가지 않고 서울에 입지한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상권에 입지한 호텔을 취득하셔서 내가 직영을 못한다면 부득이하게 직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뭐 위탁 내지는 임대를 주시는 경우에도 호텔 황제의 조언을 듣고 주시는 것과 그냥 주시는 것과도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셔서 보유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보시면은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는 호텔을 취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직영이 가능하다. 그죠? 네. 직영이 가능한 우리 투자자다. 그런 경우에는 운용 노하우를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호텔 황제의
운영 노하우만 입혀도 어떻다? 월 매출은 4천만 원 이상 충분히 더 나오기 때문에 월 매출 2억 이상은 누릴 수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내용을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지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